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경험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전환점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는데요. 살던 지역을 떠나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거나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 보거나 말이죠. 29년 동안 대기업에서 카피라이터로, 광고계의 거장으로, 누가 봐도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던 최인하 대표는 과감히 사표를 내고 책방을 차렸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올해로 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책방 주인으로 살아가는 최인하 대표, 오늘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에서 만나봅니다. 최인하 대표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1984년 제1기획에 입사해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20대여 영원하라 등 수많은 카피를 만들어내며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부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9년 동안 카피라이터를 지내다 2012년 은퇴를 선언. 3년간 자유인으로 살다 2016년 최인하 책방을 열었습니다. 현재 북클럽, 책, 강연, 콘서트를 통해 독자들과 생각이 충만해지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에 대표님 그 책방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당했었죠.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프로필 보면 제1기획에 거의 30년 가까이 계셨죠? 만 29년. 그러니까 네. 30년. 네. 부사장까지 하신 거지. 그랬습니다. 또 최초의 부사장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었나요? 입사 아니요. 때부터. 그럴 리가 있습니까? 80학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게 84년이었어요. 지금도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여성과 남성의 처우가 같지 않다, 인식이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여자들한테서는 나오잖아요. 남자들 입장은 또 조금 다르지만 30몇 년 전에는 뭐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죠. 그래서 이 대졸 여성을 뽑지 않는 데가 대다수였고, 제 아내가 파리학번인데 네. 거의 안 뽑았다고 그러던데. 그랬습니다. 저희도 어쩌다가 뽑은 데 이제 됐고, 심지어는 어느 대기업은 이제 신문에 입사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4학년 졸업반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서 여기 지원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원서를 가지러 갔더니 가세요. 여자는 안 뽑아. 아니 여기 신문에 났는데요. 여자도 뽑는데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가요. 뭐 그러시던 시절이니까요.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그게 뭐 유리천장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철벽 같은 거네요. 네. 근데 그걸 뚫고 네. 부사장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던 무슨 비장의 어떤 카드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이제 뭐 저도 놀지 않고 열심히 했고 제 몫을 이제 하려 애썼고 또 제법 했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잘한 거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도 쭉 했던 생각인데 저도 물론 열심히 이제 했지만 또 그러는 사이에 사회 인식도 조금씩 달라져서 여성 임원도 좀 있어야 되겠어. 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때가 거의 초창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한테서 맞아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부사장까지 되셨으면 네.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넘으면 이제 사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건데 네.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게 제 거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회사는 자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제가 애써서 얻은 것, 제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욕심내는 건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런 양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장이라는 직책, 지위가 과연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냐, 그건 저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이 먹고 사는 뭐 시스템 이런 거가 거기에 맞춰서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사장님 바로 아래 넘버 2였으니까 그게 이제 저의 그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었는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그걸 감당할 깜냥이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훨씬 전에 선생님도 기억하시지 싶은데,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인데 그 어느 여성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임기 중에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어요. 그 사직의 변이 참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나는 이 막중한 교육부 장관의 일을 수행하기에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그만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본 게 41, 2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이게 사람이 일을 오래 하다가 그만둘 때 이거보다 더 정확한 변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오려서 제 책상에 한창 가지고 다니면서 붙여놓고, 이 다음에 내가 그만둘 때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사직의 변이 될 거야.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죠. 그럼 그만두고 네. 뭘 하시려고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인데요. 40 넘고 중반 되고 이러면 왜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언제까지 통할 것인지, 혹은 통한다고 할 때도 계속 할 것인지, 앞으로의 시간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고. 그래서 그 고민을 품고 수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저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책을 붙들고 앉아서 뭔가를 읽고 새로 배우고, 이럴 때 꽤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꽤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일은 내가 한 50살까지, 실제로는 이제 52살까지 했는데,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의 시간은 나는 학생으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살겠어.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해 사직을 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한 1년여는 신나게 놀았고, 한 해는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신나게 놀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갔죠. 공부를 어느 하겠다고. 대학원? 그러니까 어느 전공을 서양사, 서양 역사 전공으로 갔어요. 예. 예. 평소에 관심사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공부하겠어. 그러고 갔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뒀죠.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것도? 얘기가 긴데 뭐 다 해도 됩니까? 뭐 좀 짧게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의욕 충만, 의욕 만땅으로 갔는데 처음엔 재미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게 논문을 쓴다는 거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출처나 근거 없이는 한 문장도 쓸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세계에서는,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뭔가를 썼는데, 제가 썼던 것들은 말이 되는 글이긴 한데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또 따로 있어서 이게 아주 말이 되지 않는 것만 아니라면 크리에이티브의 무기까지 같이 써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논리적이어야 하는 답이야의 세계는 아니었던 그렇죠. 거예요. 감성적인 접근도 가능하고요. 예. 네. 그랬는데 가서 그런 글을 읽고 쓰자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로 공부를 한다는 것과 애호가로서 책을 읽고 하는 건 이건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분들이 실증도 빨리 내요. 그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책방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막 뭉게뭉게 올라올 이제 즈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생이라고 왜 그 웹툰 드라마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 회가 그 5차 장내가 내년도에
그 영업 전략을 사장님 이하 전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뭐 엎어졌던 요르단 사업을 다시 이제 꾸려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맨날 며칠 막 이렇게 뭐 스크립트를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그 임원들 앞에서 쫙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게 제가 계속 많이 했던 일이거든요. 어떤 얘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 아, 했던 일. 네. 예,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꾸려서 그거를 이제 막상 결전의 날 클라이언트 앞에 가서 그렇죠. 이만저만 하니까 이거를 사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제가 팔아야죠, 그거를. 네, 대표 프리젠터 노릇을 많이 했어요. 저희 회사에. 근데 그걸 막 보고 있는데 제 맥박이 막 빨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저거 해야 되는데 나 저기 써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게 그만두고 한 2년쯤 될 무렵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천상 그 일 중독이세요. 그게 아직 그게 안 빠지고 한 2년 쉬니까 다시 일 생각이 나신 게 그랬던 것 아닌가. 같아요. 근데 네. 그거하고 이제 책방 하는 네. 거하고는 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책방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아차렸죠. 나보고 일을 하라는 소린가 보다. 예. 나 아직 할 줄 아는 게 좀 있는데 이거 쓰이고 싶다. 네. 그걸로 뭐 엄청난 게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좋아.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내 시간과 노력을 거기 들여서 뭔가가 되는 일에 내가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던 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왜 물이 액체에서 96, 97, 98 이렇게 하면 H2O는 똑같지만 99, 100이 되는 순간에 확 기체로 날아가잖아요. 임계점. 임계점. 그게 제가 임계치를 넘어가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지. 그래, 그러면 해야지. 자, 그럼 이제 일을 하자. 그러면 그때 저는 제가 평생 했던 일이 광고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생각을. 그게 수월하고. 네. 네.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그 박스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규합을 해서 네. 이제 셋이 모였어요. 하긴 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얘기들을 주고받고 그러다가 그런데 저희끼리 머리가 좀 이렇게 굵은 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한다 그러니까 아직 회사도 차리지 않았는데 그럼 이런 거 솔루션을 좀 찾아주세요. 이런 프로젝트가 먼저 왔어요. 사람들이 책을 좀 더 많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해법을 찾아주세요. 이제 이런 게 프로젝트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저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하면 어때요? 이 얘기인즉은 그 세 사람 다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 이제 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이 소위 광고주가 좋아요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좋은데 폐기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속이 많이 상했겠죠. 근데 책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광고주의를 해주지 말고 이건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건 그때 다 50이 넘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다 좋아요.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책방을 그 강남에 내셨어요? 네. 그 강남에 그 번잡하고 뭐 유흥가 있고 막 그런 데다가 어떻게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 누가 또 책방 그 층수가 4층인가 4층. 그렇죠? 네. 그걸 누가 올까 싶은데 어떻게 거기에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방금 선생님은 강남에서 이제 번잡함 유흥가를 먼저 떠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강남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초에 저희 책방을 찾아주실 주 고객을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냐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이제 고객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 그래 강남 테란로에 많이들 모여 있지. 이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동네 책방에 이제 뭐 최초는 아닌데 거의 1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보다 앞서 문을 연 데가 이제 한 서너 군데 있었고 그래서 책방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몇 군데를 다녔는데 주로 뭐 홍대, 마포 이런 쪽에 많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는데 뜻밖의 책이 그렇게 많지 않네. 1번. 두 번째 여기서 주로 갖다 놓은 책들이 내가
팔고 싶고 내가 추천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책하고는 조금 다르네. 보통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내지는 중심으로. 조금 가벼운 에세이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직장인이 홍대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홍대 앞에 간 직장인의 영혼은 일하는 자의 영혼이 아니고 놀러 간 사람의 영혼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책을 짚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입지에 맞는 책들을 이제 구비를 한 거죠. 그러네. 예.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고 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의 영혼으로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때로는 머리에 또 때로는 가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임대료는 훨씬 비싼데 예. 그건 우리가 감당하기로 하고 우리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 테헤란로로 갔고 예. 그러면 이제 공간이 어때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애초부터 책만 팔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희 책방의 이름이 이제 제 이름을 따서 최이나 책방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 표현으로 되게 쩐다고 그러는데 자부심이 쩐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저 앞에 붙은 제 이름을 왜 거기다 붙였어요에 주로 주목을 하는데 실은 그거보다 큰 의미는 서점이 아니라 책방이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러면 책방이냐? 제 생각에 서점은 그냥 책을 파는 가게로 끝나는 것 같았고 그러네. 방자가 붙은 거는 뭐 노래방, 찜질방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노래를 하러 가고 찜질을 하러 가지만 그것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좀 더 같이 있고 헤어지기 싫을 때 예. 사람들이 모이고 싶을 때 방을 가요. 그래서 우리는 책 팔고 사는 걸로 끝이 아니야. 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모이면 좋겠어.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책방이라고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뭐가 되게 많았어요. 예.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 같은 분들을 모시는 뭐 북토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제 컨셉의 저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거 그리고 저희는 클래식 콘서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이게 공간이 되게 좀 예뻐야 되겠다. 예. 그냥 콘크리트 네모 반듯한 이런 건물은 좀 아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발품을 팔았는데 지금 같은 데가 찾아졌죠. 저도 가봤지만 네. 천정도 엄청 높고 예. 예쁘죠. 예. 좀 특이하게 본 게 책을 이렇게 보통 서점에 가면은 뭐 경제 경영, 에세이, 뭐 자기 개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열을 해 놓으신 거죠? 애초에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제 그 전에 질문이 먼저 있었던 거죠. 자, 저는 책방이 하고 싶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근데 과연 사람들이 올까? 와서 책을 살까? 하루에 10권이라도 살까? 이제 이런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책을 사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은 건데 그 전에 제가 본 이제 저의 진단은 사람들이 점점 책을 안 읽어. 네. 안 읽으니까 무관심해. 무관심하니까 몰라. 네. 모르니까 책을 안 빼봐. 그러면 이 고리를 어디선가를 끊어줘야 책을 펴보겠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사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 출발점, 선순환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뭘로 잡아야 될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지는 않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고민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봉착하죠. 네, 그 문제와 고민에서 시작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꽂혀 있는 책은 내가 몰라서 관심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주제어들을 보면 예를 들면 30 넘어서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아이디어가 막힐 때 뭐 이 책에서 영감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번아웃이 왔을 때. 이거 내 문제인데 그럼 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광고하실 때 그 경험 이런 게 접목이 되어 있네요. 접목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제일교육에서 연봉 받고 제가 훈련 받은 걸 여기다 지금 다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광고를 이제 하면서 타겟을 어떻게 잡고 컨셉을 어떻게 잡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고 해법이 뭐고 이거를 쭉 했잖아요. 그렇죠. 고스란히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 같네. 네. 근데 이제 을의 위치에서 갑이 되신 거네. 그거예요. 그죠? 그게 제가 이제 책방 열고
뭐 행사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11시가 돼요. 근데 그때 또 앉아가지고 새벽 한 3-4시까지 또 뭐 끙끙거리고 쓰고 막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한 2년을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에너지 뿜뿜. 그래서 야 이거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보니까 바로 그 점이었어요. 옛날에는 내 아이디어를 클라이언트에게 승인을 받아야 다음 그렇죠. 단계에 갔는데 이건 뭐 운전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신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의 맞아요. 차이인 거죠. 네. 제가 또 대우에서 광고주를 해봤잖아요. 갑에 슈퍼갑에 위치해.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그 고충을 제가 잘 압니다. 네. 근데 다 좋은데 그 강남 그 땅값도 되게 비싼 데에서 거기서 평수도 되게 넓던데 네. 그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손님이 많은 것 같지도 않던데 어떻게 유지는 지금 수지타산은 좀 맞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좀 고전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지금 벌써 5년을 버텨오신 거잖아요. 만 5년 지났고 이제 6년 차. 그러니까. 나는 그 5년 버틴 게 나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왜 저희 책방에 오셨을 때 그렇게 큰 액자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셨잖아요. 봤어요. 네. 네. 엄청 큰 건데. 네.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희들은 좋아서 책방을 하는데 그러면 고객은 독자는 왜 꼭 우리 책방을 찾으셔야 하는지 이미 뭐 굉장히 세상엔 책방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책방에 오시면 뭐가 더 좋은지 또 우리 책방이 꼭 세상에 있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 끝에 제가 답을 찾은 걸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업으로 치면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네. 그런 거 하죠. 네. 기업마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생각의 힘인데 네. 오래도록 아는 게 힘이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생각이 힘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네. 그래서 이게 컴퓨터로 치면 새로운 OS가 필요해진 것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의 힘을 혹자는 창의력이라고도 하고 뭐 상상력, 뭐 문제 해결력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이 새로운 가치들은 다 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네. 요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억력이면 됐어요. 네, 우리 세대는. 네. 그리고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창의성이 거기서 나오고 생각하는 힘이 나오겠냐.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책이야말로 굉장히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좋은 근본적인 컨텐츠라고 봤다. 그래서 우리 책방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책하고 연결된 이런저런 컨텐츠 기획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북돋우고 널리 퍼뜨리고 싶다. 그래서 책을 읽은 독자 1과 또 독자 2가 만나고 2와 3이 만나고 이렇게 되면서 생각이 훨씬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생각의 숲을 즐겁게 상상한다. 우리가 먼저 근데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먼저 여기 한 그루 심을 테니 여러분 같이 심으셔서 우리 숲을 갖고 나가시지요. 이제 그래서 슬로건을 생각의 숲을 이루다라고 지었죠. 그게 슬로건이군요. 네. 생각의 숲. 저는 우리 최 대표님 떠올리면 네. 딱 그 떠오르는 문구가 있어요. 뭐예요? 최 대표님 그 작품이죠. 카피.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프로다. 거꾸로. 그녀는 프로다. 그녀는 아름답다. 네. 그죠? 네. 그게 거의 대표 카피죠. 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장 기억하는 지금까지도. 카피죠. 네.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별로 그다지 신선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좀 굉장히 색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프로의 의미가 뭔가요? 그게 제가 한 8년 차 때쯤 쓴 카피였어요. 제 얘기였어요, 제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어찌 해서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하는 여자도 많지 않았지만 그 일하는 여자를 사무실에 꽃이라고 칭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호칭도 미스최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창 회자되던 광고들이 여자들을 묘사하던 거는 사랑받겠어요. 뭐 이런 류였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잡이 필요해서 뭐 때려치지 못하고 계속 일은 하는데 과연 이런 거에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 또 한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은 답이 그래 일을 잘하자 프로가 되자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프로라는 개념은 뭐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고 뭐 내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러니까 마치 그때 당시 이 조직에서 여자들을 대하는 거는 마치 미국의 그 히스패닉이나 흑인 같은 소수민족 같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이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내가 일을 잘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프로인데 그게 마치 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얼굴이 이쁘든 아니든 여자든 남자든 어떤 일을 위해서는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역량을 가진 사람. 그게 프로페셔널이야. 나는 그게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지해서 버틴 거죠. 대체제가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데 딱 그 프로젝트가 저희 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팀장님이랑 아이디션을 이제 했는데 제 거는 우리 팀장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야 이렇게 하고 치워놨어요. 그래서 A안 B안을 골라서 PT를 간다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제가 팀장님 그 A안 B안이 있으니까 이거 C안으로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야 여자가 무슨 프로냐. 아 알았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탐탁치 않게 C안으로 가져갔는데 그게 채택이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캠페인이 나간 다음에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 울분에 찼던 여자들의 마음을 건드리니까. 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정말 다 돼버렸어요. 그런가요? 예. 네. 와, 정말 시간 빨리 간 거.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얘기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준비한 질문이 더 많이 있는데, 예, 내일 또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방을 운영하는 최인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